안녕하세요. 전공의 배우와 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재회가 임박해 왔다라는 신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어떤 주제를 제 영상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건 다른 어떤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회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라는 것은 여러분의 노컨택을 반드시 잘 수행한 후에 이러한 기조가 발생했다는 의미가 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이별은 독특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잉 멍키다. 플라잉 멍키라는 건 뭐냐? 겹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지만 여러분들 겹지인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 겹지인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동아리에서 연애를 했다. 사내 연애를 하였다. 대학교 CC 커플이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겹지인들이 발생하고 여러분들의 연애가 공개 연애일 때는 이 여러분이 이별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연한 영웅심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복구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큐피드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허영이 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한다. 그래서 겹친들은 무조건 조심하고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별을 선고한 사람은요, 재회를 하고 싶을 때 그들의 겹지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하고 있는데 겹지인, 나와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겹지인일수록 의미가 있다. 나하고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겹지인인데 요즘 전화가 자주 온다. 나의 X와 더 친한 겹지인인데 그쪽한테 자꾸 연락이 온다. 여러분 그거 피하실 필요 없습니다. 겹지인한테 먼저 연락이 오는 거는 피하실 필요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자꾸 겹지인한테 먼저 연락을 취해서 그들의 근황을 물어보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노컨택 1개월, 2달, 3달 잘했다 봅시다. 여러분의 X의 겹지인, 나하고 친분 있는 사이죠. 연락이 왔어. 그럴 때 무조건 만나세요.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부분은 여러분은 먼저 그들의 관계, 여러분의 관계죠.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척 그들이 하는 정보를 다 얻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어떤 의견을 물어봅니다. 즉 겹지인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전문용어로 플라잉 멍키야. 일종의 첩자를 보낸 거지. 간첩을 보낸 거지. 여러분의 근황을 알기 위해서 간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겹지인들은요, 과장해서 뉴스를 정보 전달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아쉽고 미련을 가진 스탠스를 보여주면 그게 40% 증폭돼서 그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포커페이스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요. 나는 이별이 되었지만 나의 인생은 행복하고 매우 안정되어 있다. 노트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스탠스로 여러분의 어떤 독립성을 부각시키고 홍보하는 그러한 맥락의 기조의 대화를 하시면 성공합니다. 매우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겹지인이라도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내 연애를 했을 경우에 사내 연애는 대개 비밀 연애들이 많거든요. 공개 연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비밀 연애 하시는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죠. 이별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밀 연애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생활이 침범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이별됐을 때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 평판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사내 연애를 아주 잘 관리했더라도 대부분 많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동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밀 연애를 해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비밀 연애를 하신 분들은 이별 후에 여러분의 노컨택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평판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나가야 하는데 상대 X가 나오려고 해. 나도 나가기가 싫어. 그나 그녀를 보기 싫기 때문에 노컨택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럴 땐 과감하게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 동료들이 물어볼 거면 너 왜 안 나오냐? 너 혹시 너 걔 나오니까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불행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너무 의식을 한다는 거는 본인이 나가고 싶은 거야. 나가서 그나 그녀를 보고 싶은 거야. 하여튼 이거 복잡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 정리. Flying Monkey Situation. 괜찮다. 그들이 겹지인을 자꾸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진행을 했는데 어느 날 겹지인한테 연락이 와서 자꾸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고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개묻거나 너 요즘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여러분의 근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겹지인이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이성 파트너를 만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거의 뭐 명백한 신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별 후에 이거 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어려운 신호인데 이별 후에요 상대 X한테 연락이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별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자꾸 연락이 오는 케이스가 있고 여러분이 노컨택을 한 2달, 3달 진행을 한 후에 그쪽에서 연락이 자주 오는 경우가 있다. 전자와 후자가 있는데 후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내 노컨택을 만약에 60일이나 70일 아주 빡세게 잘했어. 갑자기 X한테 연락이 와. 그것도 막 많이 와. 자주 와. 보자고 해. 만나면 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해. 그래도 이게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카드를 보여주게 돼 있다. 여러분 여기서 실수를 안 하면 돼. 급진적으로 여러분이 매달리거나 여러분이 화를 내면서 밀어내거나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제가 언제나 얘기해줘. 중립적인 스탠스. 언제나 수동적인 태도. DI. Don't ignore, don't initiate. 자, 세일즈를 잘하는 세일즈맨은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세일즈를 잘하는 세일즈맨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일즈를 잘하는 세일즈맨이다. 그게 대화의 성공 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X가 연락이 왔다. 좋은 신호고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대화를 하시고 마음을 여세요. 친절하게 하세요. 공손하게 하세요.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카드만 보여주지 않으면 됩니다. 나 너 보고 싶었다. 그리워한다. 다시 만나자. 그 얘기가 그쪽에서 나오게 해야죠.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관련 영상 많이 있습니다. 재회과정, 재생 목록을 보시면 이 어떻게 해야 하냐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스탠스에 대한 저의 강의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이 방송에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별하자마자 연락이 자주 오는 케이스. 이거 어렵거든요. 연락이 자주 오는 사람들이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별에 대해서 확증적인 결심이 안 썼을 때. 아직 미확증된 이별이죠. 이건 재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의 X가 나르시스트나 경계선이나 아니면 회피형이면 의미가 좀 없다고 보시는 게 좋고 여러분의 X가 나르시스트가 확실하다면 거의 99.9% 이별 후에 연락이 자주 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개는 자기중심적인만 얘기하고 여러분의 간만 보고 여러분이 일정한 궤도에 머무르게 멀리 못 도망가게만 붙잡아두는 그러한 맥락입니다. 좋지 않죠. 그 나르시스트의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적극적으로 밀어내셔야 합니다. 자꾸 연락 오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별에 대해서 확증적인 어떤 그 확립이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담 올 때 저희가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잘 지도를 해드려서 이런 경우에 재회가 급진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된다. 근데 그들의 게임에 놀아나면은 재회 안 됩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이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상황들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 후에, 이별 되지 얼마 안 됐어.
연락이 자주 오는 경우는 여러분 좀 조심하고 어느 정도 기술을 잘 습득하면 제외 금방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별 후에 연락이 오는 경우,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진행하고 2개월, 3개월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자주 오는 거는 좋은 신호고 좀 대응하기가 쉽다. 하지만 이별 직후에 바로 연락이 자주 오는 건 좀 어렵다. 상대의 심리나 그 사람의 개성을 좀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잘 아시면 금방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그들이 여러분한테 화를 자주 내는 거죠. 자, 이별 됐는데 서로 연락을 못하고 얼굴을 못 보는데 어떻게 화를 내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언제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노컨택을 잘 하시면 생각보다 연락이 잘 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연락이, 그러니까 전화가 오거나 뭐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카톡이나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을 나한테 많은 신호를 보내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카톡의 상태 메시지로 대화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거 노컨택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카톡의 상태 메시지로 상대한테 아주 직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거 진짜 좋지 않다.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 본 것처럼 행동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는 척 하셔야 한다. 즉 커뮤니케이션,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여러분이 끊어내셔야 한다. 만약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빵부스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건데 대화를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암묵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 자, 그들이 여러분한테 화를 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SNS나 브이로그나 그들의 뭐 블로그나 그들의 어떤 많은 뭐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이별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얘기. 여러분한테 굉장히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시하고 여러분을 암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을 질책하는 거. 이거는 문학적으로 여러분의 감성을 잘 발휘해서 이게 정말 나한테 향한 것인지 다른 사람한테 향한 것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한다. 되게 의미 없는 건데 자꾸 나한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건 좀 어렵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한테 연락이 또 왔을 때 여러분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굉장히 여러분한테 짜증이 나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는 노컨택이 빡친다는 얘기예요. 속된 얘기로. 여러분이 하는 노컨택이 불편한 거죠.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친구하자입니다. 자, 친구하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전에 말씀을 했죠. 하지만 오늘 다른 어떤 맥락이고 다른 상황입니다. 또 다른 아이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를 그들이 선택을 할 때는, 제안을 할 때는 거절을 하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솔루션, 더 효과적인 대응 방법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친구를 하자고 하면요, 친구를 하세요. 자, 오늘 처음 드리는 조언입니다. 친구를 하자고 하면 친구를 해.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과의 친구 관계를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속이는 거야. 친구 하자고 그래, 친구해 하고 여러분 연락을 안 하면 돼요. 노컨택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친구를 하자는 얘기는 여러분을 계속 궤도에 남겨놓겠다는 얘기예요. 찬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멀리 도망가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싫어. 즉 여러분을 뺏기는 건 싫어. 하지만 여러분과 연애가 힘들어서 연애하기도 싫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대개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별을 한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여러분을 어디 가지 못하게 중립궤도에 붙잡아 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친구하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친구하자고 했으니까 재회가 임박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여기서 노력을 하면 재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재회가 안 된다. 이 얘기는 뭐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모범생들은 잘 알고 있는 맥락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직접 하시면 안 된다. 저 친구하자 하면 오케이 친구해 해놓고 연락하지 마. 하지 마. 그들한테 연락이 오면 여러분은 플러팅을 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플러팅을, 성적인, 섹슈얼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애적인 얘기를 하지만 매달리거나 관계 집중적인 얘기를 하지 마요.
근데 상대를 너무 칭찬하지도 말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도 뭐 제가 개인적인 면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자신이 없고 하기가 싫고 뭐가 좀 어려우면 드라이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수동적인 스탠스에서 그냥 드라이한 얘기만 하고 그들이 얘기를 많이 하게 하고 여러분은 뭐 응답만 하고 대응만 하고 전화가 끊어지면 끊어지고 이거는 상당히 잘 먹힙니다. 그들에게 불안감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들한테 이러한 어떤 손실감을 주는 거, 이러한 기조가 흘러가면 결국 그들은 카드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제외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여러분이 발생했다라면 여러분 좀 긴장하고 제외를 준비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뭐 상담을 하셔도 되고 또 이쪽 그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상담을 합니다. 상담 원하신 분은 이 채널 하단에 이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메일이 나옵니다. 이메일을 다시 한번 또 클릭하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